1차 컷오프 결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4명의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특히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양강 후보로 꼽혔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고요.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컷오프에 이름을 올렸죠.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 8명의 면면을 보니까 중앙일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친윤 최고위원회 후보가 대거 탈락했다. 그러니까 이 8명 안에 친윤 후보가 많이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6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컷오프 결과 말고 84만 명 전 당원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의 표심, 이 본 경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점에 의문을 갖고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1차 컷오프 결과 이 당대표 후보는 다 예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8명 뽑는 최고위원 1차 컷오프는 이른바 친윤 현역 의원들이 탈락했기 때문에 이변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아마 일각에서는 그 인지도에서 앞선 많은 후보들이 컷오프를 통과한 게 아닌가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이번에 선거 자체가 집권 여당이 된 지 첫 번째 이루어지는 전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축제로 열릴 수 있는 무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말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뭐 탄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극적인 단어입니까? 이미 한 차례 한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겪었던 일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그 어찌됐건 친윤 후보로 불리는 후보로부터 그런 말이 나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그전에 이런 말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전대 과정에서 정치인은 말로써 다툴 수밖에 없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무서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 김기현 후보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극적인 단어에도 전혀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런 기류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컷오프는 그러한 결과이고 이것을 아마 엄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차 컷오프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분석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계 원외 후보들이 현역 의원들보다 종합편성 채널 및 유튜브 패널로 자주 출연해서 높은 인지도 덕분에 약진한 것 같다면서 특히 당대표와 달리 최고위원은 후보 간 변별력이 떨어지고 친윤, 비윤보다 인지도의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MBN 같은 종합편성 채널에 나와서 일반적인 시청자들 또 유권자들을 직접 이렇게 소구하고 얼굴을 알렸던 분들이 아무래도 인지가 높았던 게 이런 결과로 연결되지 않았는가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홍석준 의원님도 이렇게 우리 아침엔 매일경제 자주 나오시면서 유권자 여러분들도 많이 살펴보시고 하죠. 근데 예, 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 좀 소구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 이번에 이제 13분이 이제 나온 가운데 이제 8명으로 이제 컷오프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네. 이제 당원이 이제 2분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 잘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 되면은 결국은 그분 이름이라도 들어본 인지도 싸움이 결국 이제 결판이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8명 컷오프 통과되신 분들 면면을 보면 다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다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8분 잠깐 면면을 보면 김병민, 김용택,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이 7명인가요? 이 6명의 후보는 정말 종편이나 지상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방송을 출연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홍석준 의원님, 이 가운데 그러면 이른바 이 친윤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어느 정도 좀 경계선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명확한 어떤 경계선을 짓기는 쉽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허은하 의원이나 김용태 네. 전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
네. 전 대표하고 이제 가깝고 그렇죠. 그리고 정미경 의원도 사실은 뭐 이준석 한때 뭐 마음으로도 이제 불렸던 분이기 때문에 뭐 그 한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 수가 네. 있겠고 그에 반해서 이제 김병민, 뭐 민영삼, 뭐 조수진 이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대통령실과 조금 뭐 이렇게 되고 김재원, 태영 의원도 뭐 친윤이라 하지만 뭐 그 완전 친윤보다는 조금 뭐 그렇게 있는 네. 범친윤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또 김병민 또 비대위원은 또 MBN에 자주 출연했기 때문에 MBN에 이제 영향력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네. 인지도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특히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선거에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실제 본 경선에선 이제 4명을 뽑잖아요. 이 가운데 예. 어느 정도 조금 더 이렇게 구분이 지어질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건 뭐 쉽지 않은 건데 결국 이제 본경선은 인지도와 그리고 또 조직력 그리고 그 기타 뭐 그 개인의 어떤 역량 이런 것으로 이제 결판이 나겠는데 네. 근데 이번 이제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지난번 선거도 그렇고 저희 당원들이 굉장히 좀 전략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다양성이 이제 있다는 네. 것이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식으로 이제 쏠려가서는 안 되고 좀 당이 좀 어느 정도 좀 견제와 좀 균형이 돼야 된다 이런 전략적 사고를 지금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당이 그 일방적으로 이제 쏠리기보다는 좀 다양성 가운데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어떤 인물을 많이 뽑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당 대표로서 이준석 대표가 뽑히기도 뽑히지만 이번에는 또 지금 4인 컷오프의 천하람 후보도 불과 출마 선언한 지 며칠 만에 또 네. 경선에 들어왔고 이번에도 이제 최고위원도 예상을 뛰어넘고 현역 의원을 제치고 원내에서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다양성과 굉장히 좀 전략적 사고를 지금 저희 당원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부터 국민의힘 합동연설회가 지역별로 시작됩니다. 국민일보 소식 살펴보죠. 오늘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해서 14일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16일에는 광주, 전북, 전남, 21일에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23일 강원, 28일 대구, 경북, 3월 2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 순으로 합동연설회가 시작되고요. 4차례 방송토론회도 진행됩니다.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가 3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모바일 및 ARS 투표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에서는 주말 동안에 나온 김기현 후보의 워딩을 두고 다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자신이 컷오프 과정에서 1위를 했다. 그러니까 당심은 자기에게 있다라는 의미의 얘기를 했죠.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차 예비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1등 누군지 뭐 이름 써놨던데 그리고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났더라. 뭐 그런 기사도 났죠, 여러분. 역시 당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나다 순으로만 발표됐는데 1등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등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알 수 없죠. 만약에 뭐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로 심각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범죄 행위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김수철 부원장님. 네, 네.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 계시잖아요. 네, 네. 여의도 연구원은 사실 과거에 아주 쪽집게 그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예측했기 때문에 유명했던 곳인데 이번에는 물론 이 컷오프 결과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후보가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1등을 했다. 그것도 격차가 있는 1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후보들이 좀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김수철 부원장님 네.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의도 연구원은 여론조사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기존에는 선관위원들이 전체에 있는 곳에서 그 득표율이나 이 계산이 되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시청자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3개 기관이 하게 되면 그 기관을 각각의 여론조사기관을 보지 못하고요. 이렇게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실무자들이 보는 곳에서 이렇게 엑셀 파일로 3개 파일을 합해가지고 결과를 내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원들이 다 모여서 보았는데 이번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단 딱 3분만 보셨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 말씀은 다들 거기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할 뿐이지 그 결과는 절대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김기현 후보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조금 너무 나갔다. 왜냐하면 좀 부적절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그 기본 취지는 뭐냐면 예비 경선에서의 결과가 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비 경선 결과는 그대로 두어지는 게 온당하고 합당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시청자분들께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경선은 어떻게 보면 그 룰을 잘 보셔야지만 좀 잘 보실 수 있는 게 최고위원을 4명을 뽑습니다. 근데 최고위원 선거는 84만 명이 1인당 2표씩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준석계에 있는 뭐 예를 들자고 하면 허은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 2표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조수진, 김명민이 또 1표씩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4명을 뽑거든요, 최고위원을. 예. 그러니까 한 명은 그 여성이 4명 중에 여성이 없으면 한 명 여성은 한 명, 여성 중에 1등을 한 명 들어가는 그렇죠.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어떻게 어느 진영이 한 명을 더 넣느냐 이런 수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좀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당 지도부가 9명으로 구성되잖아요. 이제 뭐 네.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 또 지명직 한 명까지 하면 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는 지도부가 개편된 후에는 지금보다는 그리고 과거 이준석 대표 시절보다는 훨씬 더 이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지도부가 구성된 건 아닐까요?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당 대표 경선 결과가 아직 김기현이냐 뭐 또 안철수냐 네. 아니 다른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뭐 누가 되었든 간에 대통령실과 협력을 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또 입법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돼도 친윤 지도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소식을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